척수에 대한 내용 2교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시는 척수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요. 감각과 운동을 전달하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몸 감각계입니다. 자, 몸 감각계, 즉 감각 수용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섬유, 즉 축삭, 그리고 축삭을 따라가서 척수의 뒷부리로 들어가 위쪽에 있는 대뇌 겉질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한 경로가 되겠고요. 전달할 때는 자, 같은 쪽 대뇌 겉질로 또는 척수 레벨에서 교차를 해서 반대쪽으로 가서 대뇌로 가는 그런 경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전도로에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감각 수용기에서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수용기죠. 자, 수용기의 종류는 기계적 수용기, 좀 누른다거나 늘어난다거나 그런 걸 인지하는 수용기, 기계적 수용기, 화학적 수용기, 열과 냉 수용기, 통증을 인지하는 수용기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수용기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런 특징에 따라서 두 가지 수용기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위상성 수용기. 계속되는 자극에 빠르게 적응하여서 반응이 낮아진다거나 없어지는 그런 수용기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접촉 수용기, 접촉은 촉각 수용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진동 수용기, 이 두 가지 기능을 하는 수용기가 파시니안 수용기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낯선 사람과 이제 악수를 했어요. 처음에 악수할 때는 손바닥에 느낌이 있지만 계속 그 손을 잡고 있으면 그 느낌이 사라지죠. 인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자극에 적응하여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인지가 떨어지는 것, 이런 수용기를 위상성 수용기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긴장성 수용기인데요. 계속되는 자극에 계속적으로 반응을 하는 수용기예요. 대표적인 게 프리나우웨인딩 통증입니다. 여러분, 통증은 바늘로 한 번 찌르고 두 번째 찌른다고 안 아프지 않죠? 계속 아픕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자극에 반응하는 수용기, 긴장성 수용기,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수용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수용된 이러한 정보들을 척수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경섬유, 축삭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책에는 201쪽 8-1에 나오는 그런 수용기에서 출발하는 축삭들이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중요합니다. 자, 먼저 운동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섬유 종류는 A의 알파, A의 베타, A의 감마가 있는데요. 자, 이 베타는 여러분 책에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운동에서는 A의 알파와 A의 감마이라는 신경섬유가 있습니다. 알파 감마는 어디서 본 것 같다, 그죠? 1교시 때 척수의 앞부에는 아래 운동신경세포, 요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는 알파, 감마 운동신경 세포가 있다고 했어요. 즉 얘네들의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는 신경섬유가 A의 알파, 또 감마를 전달하는 게 A의 감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각 정보를 전달하는 감각신경섬유 A의 알파, 베타, 델타, 그 다음에 C섬유가 감각을 전달합니다. 자, 위에 그림 얘가 잘 나와 있네요. 자, A의 베타, A의 델타, C섬유 등이 이렇게 감각을 전달해서 척수의 뒷부리로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의 정보를 전달하는 게 B와 C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섬유들
이 수용기에서부터 전달하는 신경섬유, 즉 축삭의 종류들이었습니다. 잘 기억하고요. 자, 이렇게 A와 B와 C를 구분하는 그런 이유는, 근거는 크기와 마리집, 유무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의 신경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A를 얘기합니다. A는 지름이 가장 크고 그리고 마리집으로 쌓여 있습니다. 두꺼운 마리집으로 쌓여 있다. 자, 지름이 가장 굵고 크고 두꺼운 마리집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B섬유, 중간 정도의 지름이고 가벼운 마리집으로 쌓여 있다. 역시 속도도 중간 정도. C섬유는 지름이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빈 마리집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속도가 가장 늦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얘기 드렸던 그런 신경섬유의 분류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 책은 201쪽에 표 8-1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신경섬유는 크게 A와 B와 C로 나눈다고 했죠. A와 B는 마리집으로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지름이 가장 크고 중간 정도고, 자, C는 지름이 가장 작고 빈 마리집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속도가 감소된다. 즉 속도가 가장 빠른 건 A섬유가 되겠습니다. 이건 사람 이름이에요. 신경학자 이름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자, A섬유는 종류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있고요. 자, A의 알파는, 자, 첫 번째 A의 알파가 쓰이는 곳은 아래 운동신경 섬유에 쓰입니다. 즉 앞불에 있는 알파와 연접을 해서 해당 장기가 뭐예요? 바로 소마티모터, 즉 뼈대 근육입니다. 이 뼈대 근육까지 전달하는 축삭이 바로 A의 알파가 되겠습니다. 가장 빠르겠다, 그죠? 그 다음에 또 A의 알파 섬유가 쓰이는 곳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고유 수용성 감각신경을 전달하는 축삭에도 A의 알파가 쓰여요. 그래서 고유 수용기에는 근육 방추, 골지, 힘줄 기관 등이 있는데 근육 방추의 감각 정보를 척수의 뒷불로 전달하는 축삭. 자, 이게 A의 알파인데 이게 두 가지니까 여기서 구분을 한 거죠. A 알파 중에서도 근육 방추의 감각을 전달하는 축삭을 1A라고 부릅니다. 또 자, A 알파 종류지만 골지 힘줄 기관의 감각을 전달하는 축삭을 1B라고 불러요. 따라서 요거는 다 A의 알파 섬유입니다. 가장 굵고 빠르다. 그 다음에 A의 베타. 자, A의 베타는 어디에 쓰이느냐? 촉각, 압각을 전달하는 그런 감각신경 섬유에 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육 방추의 감각을 전달하는데도 이 A의 베타가 쓰이는데요. 자, A의 베타를 다른 숫자로 표현할 때는 2로 표현을 합니다. 자, 따라서 2, 축삭 2 신경섬유는 촉각, 압각, 근육 방추의 감각신경을 전달하는 축삭이다. 자, 그러면 근육 방추의 감각을 전달하는 건 두 가지네요. 1A가 있고 2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축삭이 근육 방추의 감각을 척수의 뒷부리로 전달하는 그런 신경섬유 축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의 감마. 자, A의 감마는 이 감마 많이 봤다, 그죠? 어디 있어요? 척수 앞불에 있는 아래 운동신경 세포다, 그죠? 그래서 척수 앞불에 있는 아래 운동신경인 감마신경 세포에서 이 정보를
어디까지? 예, 근육 방추까지 전달하는 신경섬유 축사기 바로 A의 감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델타는 빠른 통증, 냉각, 촉각 등을 전달하는 어디로? 당연히 척수의 뒤쪽이죠. 뒷불로 전달하는 축사기 A의 델타고 숫자로는 3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섬유. 자, B섬유는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섬유가 B섬유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자율신경계에서도 배울 텐데요. 자율신경계는 신경절을 기준으로 해서 신경절 이전 섬유, 신경절 이후 섬유로 구분을 해요. 따라서 B섬유는 교감신경에서 신경절 이전 섬유의 축사기 바로 B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C섬유는 도잘룻, 즉 척수의 뒷부리로 들어간다. 즉 뭡니까? 감각이다. 그죠? 이러한 감각들을 전달한다. 자, 느린 통증, 그 다음에 열감. 자, 이건 냉감, 열감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계적 수용기 메카노, 그 다음에 리플렉스 척수 반사 등의 정보를 뒷부리로 전달하는 축사기 바로 C섬유가 되겠고요. most numerous, 아주 많다는 거죠. 대부분이 C섬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교감신경, 신경절 이후, 바로 요 신경절 이후 섬유도 역시 C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구분을 잘 하시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금방 했던 것들 그림으로 보면, 자, 운동신경 섬유 A에 뭐가 있어요? 그쵸? A의 알파, A의 감마 등이 운동신경 섬유였다. 그죠? 따라서 척수 앞불에 있는 알파에서 나오는 게 바로 알파 모터 뉴런에서 나오는 게 A의 알파 신경섬유가 가서 어디를? 뼈대 근육을 지배해요. 즉 뼈대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한다.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척수 앞불에 있는 감마, 이 감마 운동신경세포에서 쭉 나와서 근육 방출을 지배하는 곳까지 가는 게 바로 A의 감마 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감각신경 섬유. 자,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자, 이런 수용기에서 시작해서 전달하는 A의 베타, A의 델타, 그 다음에 C 섬유들, 이런 것들이 감각신경 섬유들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척수의 뒷불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1A, 2, 1B, 자, 이런 숫자들도 있었다. 그죠? 근육 방추의 감각을 척수 뒷부리로 전달하는, 그쵸? A의 알파 섬유에 해당되는 게 1A였다. 그지? 그 다음이, 역시, 골지 힘줄 기관의 감각을 전달하는 1B. 이것도 A의 알파 섬유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2는 A의 베타에 해당되는 그런 섬유들이고, 역시 근방추의 감각을 척수 뒤쪽으로 전달하는 축사기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몸 감각계, 우리가 수용기에서부터 축사까지 이렇게 조금 세분화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 감각 수용기, 첫 번째 피부 수용기입니다. 이걸 피부 밑
감각 수용기라고 하고요. 얘네들은 자, 감각 수용기에서 어디로 축사 A의 알파, 베타, 델타, C 섬유를 거쳐서 촉수의 뒷부리로 가는 그런 경로를 가집니다. 먼저 촉각 수용기는 접촉과 진동 자극에 반응하는 마이스너 소체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압력 자극에는 메르켈, 털의 움직임 감지하는 건 모낭 수용기, 피부 밑에 촉각 수용기, 특히 접촉과 진동 자극에 반응하는 피부 및 촉각 수용기는 파시니 여기 안이 들어가도 돼요. 뭐 그냥 책에는 파시니 소체라고 해도 되고요. 따라서 구분을 잘 해야 되겠죠. 피부 표면에 있는 촉각 수용기와 피부 밑에 있는 촉각 수용기, 마이스너와 파시니 소체 부분을 좀 하고요. 피부의 심장 자극 반응하는 게 루피니 소체, 그리고 자, 이러한 촉각 수용기들은 대부분 A의 베타 들신경 섬유를 통해서 촉수의 뒷불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크라우제는 냉각, 루피니는 온각 등을 수용하게 되겠습니다. 예, 금방 설명드렸던 수용기들에 대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책은 202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수용기들, 감각 수용기들 위치한 곳, 그 다음 예, 두 번째로 근육 뼈대개의 수용기입니다. 자, 조금 전에 피부 수용기를 봤다면 이제는 근육 뼈대개 수용기를 보겠습니다. 이 근육 뼈대개, 즉 근육 안에 있는 수용기인데요. 이런 수용기를 프로프리오셉터, 고유 감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프로프리오라는 말은 그리스어인데요. once oneself, 즉 자기 스스로 가진다. 즉 자기 스스로 자극을 주고 자극을 전달하고 하는 그러한 루프, 고리를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육이 자기 스스로의 운동과 자극을 전달하는 그러한 루프를 감마 운동 세포 루프, 즉 감마 루프라고 합니다. 감마 고리,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내용은 밑에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먼저 프로프리오셉터 고유 감각기 종류는 세 가지예요. 근육 방추, 골지 힘줄기관, 조인트 리셉터, 관절 수용기, 이 세 가지가 고유 감각기에 속합니다. 먼저 근육 방추, 머슬 스핀들. 이 스핀들이란 말이 방추형 모양이란 뜻이에요. 방추형 모양은 바로 이런 모양이에요. 가운데가 볼록하고 양쪽이 이렇게 날카롭게 생긴 모양을 방추형 모양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근육 방추는 바로 이 근육 안에 위치한 작은 섬유들을 근육 방추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일반적인 근육의 모양이 이렇죠. 따라서 근육 방추, 즉 안에 있는 근육 방추의 모양도 이런 모양이에요. 따라서 이걸 근육 방추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요. 자, 이런 근육 방추는 감마 운동신경으로부터 자극을 받습니다. 자, 이 몇 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촉수 앞불에 있는 운동신경 세포 중 감마라는 신경세포의 자극을 A의 감마가 전달한다 했죠. 자, 이게 A의 감마예요. A의 감마가 어디로? 근육 방추로 연접을 해서 근육 방추를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마 운동신경이 자극을 준다. 그리고 이렇게 흥분을 하면 얘네들이 흥분을 받아서 늘어나거나 또는 수축을 하겠죠.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거나 수축된 것 또는 늘어나는 속도 이런 것들을 그렇죠. 척수의 뒷불에 전달하는 그러한 신경섬유들 우리가 배웠어요. 이것도 A의 알파에 속하는 뭐 1A 그리고 A의 베타에 속하는 B섬유, 2섬유 죄송합니다. 2섬유. 그래서 1A와 2섬유가 근방추가 움직이는 속도, 움직이는 길이 이런 것들을 인지해서 척수의 뒷불로 전달하는 그런 감각섬유가 바로 1A와 2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1A는 변화율이에요. 얼마큼 빨리 근육이 수축하고 신장이 있느냐 그런 속도 변화율을 전달하고요. 2섬유는 근길이 자체, 즉 자세입니다. 자세. 내가 앉아있는 자세, 서있는 자세 이런 근길이를 전달하는 게 2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골지 힘줄 기관의 감각을 전달하는 건 1B라고 했어요. 골지 힘줄 기관은 텐던과 근육 요 사이에 붙어 있고요. 따라서 근육이 움직일 때 텐던이 받는 장력을 전달하는 감각섬유가 1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절 수용기. 관절 수용기에도 이런 수용기들이 있는데요. 관절에도 이런 수용기들이 있는데 자, 위치, 운동 감각들을 전달해요. 어떤 것들이 있냐? 자율신경, 종말, 루피니, 파치니, 인대 수용기 등이 관절 안에서 관절의 위치와 관절의 움직임을 전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고유 감각기라고 합니다.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근육 방추부터 볼까요? 근육 방추를 자, 다른 말로 방추 속근섬유라고 해요. 자, 아까 이렇게 생긴 모양을 방추 모양이라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근육도 방추 모양. 안에 속 들어가 있는 근육 방추도 방추 모양. 그러니까 명칭이 같으니까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자, 이 근육, 이 방추 모양의 바깥에 있는 것, 즉 우리가 쉽게 촉진하고 만질 수 있는 근육들이죠. 이것을 방추 바깥 근섬유로 하고요. extrafusial fiber. 그리고 이 방추 바깥 근섬유 안에 위치한 이런 방추 근섬유를 방추 속근섬유,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방추 속근섬유로 하고 이것을 우리는 근육 방추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육 방추 또는 방추 속근섬유 같은 말이 되겠죠? 뼈대 근육, 방추 바깥 근섬유 같은 말입니다. 자, 앞으로 계속 이런 용어들이 혼용해서 나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근육 방추는 뼈대 근육 안에 쌓여 있는 방추형 모양인 섬유다. 따라서 밖에 있는 뼈대 근육이 늘어나면 당연히 안에 있는 근육 방추도 늘어나요. 뼈대 근육이 수축하면 당연히 안에 있는 근육 방추도 수축해요. 따라서 뼈대 근육의 수축과 신장에 따라서 근육 방추 또한 늘어나고 줄어든다. 그리고 이 근육 방추를 근육의 신장 수용기라고 합니다. 자, 바깥 근섬유가 늘어났어요. 바깥 근섬유가 늘어난 걸 전달하는 체계는 없습니다. 따라서 누가 늘어나고 수축한 걸 누가 전달해요? 근육 방추 안에 있는 안에서 시작하는 1A와 2가 늘어나고 수축된 걸 전달하는 거예요. 따라서 근육 방추를 이 근육의 신장 수용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금방 얘기했던 그림입니다. 여러분 책 203페이지에 있어요. 자, 방추 바깥 근섬유. 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들, 뼈대 근육이고요. 이곳 안쪽에 이렇게 숨어 있는 방추 속근섬유, 이것을 근육 방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근육 방추는 두 개의 근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핵사슬 섬유와 핵주머니 섬유. 핵사슬과 핵주머니 섬유, 이 두 가지로 방추 속 근섬유가 구성되어 있다. 다시 얘기하면 근육 방추는 핵사슬과 핵주머니 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자, 이 뼈대 근육을 움직이는 그러한 신경, 운동신경세포가 알파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 척수가 이렇게 있고, 자, 척수의 그림이 조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척수의 나위 모양들이 있고, 자, 척수 앞불에 알파, 감마 이런 운동신경 세포가 있다고 했죠. 자, 여기서 자, 알파에서 쭉 가서 어디까지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렇죠. 뼈대 근육에 자, 요 그림 요 초록색들이 요거예요. 뼈대 근육에 연접한 걸 알파 들 신경섬유, 즉 A의 알파 신경섬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 자, 역시 앞불의 감마 운동신경 세포에서 이 자극을 전달해서 역시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디로? 근육 방추. 자, 이 초록색인데 근육 방추에 연접하는 그런 운동신경 섬유, 바로 A의 감마 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파 들신경 섬유는 A의 알파를 얘기하고요. 방추 바깥 근섬유, 즉 뼈대 근육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감마 들신경 섬유, 즉 A의 감마는 쭉 안쪽으로 들어가서 근방추의 끝부분들을 이렇게 연접해서 얘네들을 흥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 이건 횡단면으로 자른 그림이고요. 안쪽에는 방추 속근섬유, 근방추가 보이고 바깥으로 방추 바깥근섬유, 뼈대 근육들이 보입니다. 예, 자, 그림에 또 요한 게 있네요. 자, 이런 근육 방추가 이제 바깥 근섬유가 늘어나고 수축하면 당연히 안쪽에 있는 이 근방추도 늘어나고 수축하죠. 그래서 늘어나고 수축되는 또 늘어나는 변화율 등을 어디로? 그렇죠. 척수의 뒷불로 전달하는 섬유 1A와 2 섬유가 있어요. 1A는 A의 알파에 해당되는 섬유라고 했어요. 1A. 그리고 2 섬유는 A의 베타에 해당되는 섬유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근방추의 감각을 이렇게 척수의 뒷불로 전달하는 섬유들이고요. 그 다음, 자, B 그림이 바로 골지 힘줄 기관이에요. 골지 힘줄 기관은 운동은 없어요. 골지 힘줄 기관은 근육이 늘어날 때 얘네들이 받는 장력을 전달하는 감각 섬유가 있는데 원B가 그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원B는 A의 알파에 해당되는 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근육 방추는 근육의 길이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근육 섬유와 두 종류의 들신경 섬유, 두 종류의 날신경 섬유로 구성된다. 두 종류의 근육 섬유를 핵사슬, 핵주머니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게 핵주머니예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게 핵사슬. 그래서 요거를 근육 방추에 있는 두 개의 근육 섬유입니다. 그 다음 두 종류의 들신경,
있습니다. 들신경이라면 척수로 들어가는, 즉 감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방추의 길이와 속도 변화율을 전달하는 1A, 길이 변화, 자세, 즉 변화된 그 자체, 길이를 전달하는 2섬유가 있고요. 그 다음 또 두 종류의 날신경이 있습니다. 즉 운동신경 섬유를 얘기를 하고요. 척수에서 나오기 때문에 날신경, 운동이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길이의 변화 속도에 영향을 주는 감마 동적 운동신경 섬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길이 변화에 영향을 주는 감마 정적 운동신경 섬유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감마 동적이 감마 다이나믹 모터 뉴런,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마 스태틱 정적 운동 신경섬유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동적이란 말, 감마 동적이란 말은요, 금방추가 늘어나고 수축하고 이런 걸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스탠바이, 즉 근육이 잘 늘어나고 잘 수축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감마 동적이고요. 감마 정적은 그 상태를 유지하게끔 도움을 주는 그런 운동신경 세포를 감마 정적 운동신경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 유지, 정적이란 말은 이 자세를 잘 유지하도록 이걸 계속 자극을 주는 거고, 동적이란 말은 잘 늘어나고 잘 수축될 수 있도록 그러한 움직임에 자극을 주는 게 감마 동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는 게 금방 설명했던 extrafusural fiber, 방추 바깥 근섬유, 즉 뼈대 근육들이 여기 있고, 안쪽에는 intrafusural fiber, 방추 속근섬유, 즉 근방추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근방추에서 나가는 감각섬유들, 즉 척수로는 들어가죠. 척수로는 들어가니까 afferent라는 말 썼어요. 그래서 1A가 근방추의 변화율, 변화속도, 근길이 등을 이렇게 척수의 뒤쪽으로 전달하는 그런 신경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골지 힘줄기관. 자, 골지 힘줄기관은 근방추와 함께 근육의 신장 수용기로서 불리는 신경 종말로서 근육의 길이 변화 시 힘줄의 장력을 감지하여 원비 들신경섬유를 통하여 척수로 정보를 전달한다. 자,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근육이고, 그리고 여기는 요 밑에가 이제 텐던이고, 그리고 근육과 텐던 이렇게 사이에 골지 힘줄기관이 있는데요. 힘줄기관에 있는 원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힘줄기관의 섬유들이 이렇게 있고, 요 사이에 원비, 이렇게 들신경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늘어날 때 얘네들을 압축할 거고, 얘네들이 줄어들면 얘네들이 원상태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그러한 자극을 받아서 얼마큼 장력이 있느냐, 얼마큼 근육이 지금 늘어나고 있느냐, 그런 근장력의 정보를 이렇게 원비 감각섬유를 통해서 척수의 뒷불로 전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관절수용기. 관절수용기는 역시 고유수용기에 속하고요. 인대수용기, 루피니와 바치니, 그 다음에 온도에 민감한 자율신경 종말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인대 장력을 감지해서 척수로 전달하는 감각섬유 원비를 통해서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관절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루피니 종말과 바치니는 감각섬유를 통해서 척수 뒤쪽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조직 손상과 온도에 민감한 자율신경 종말은 A의 델타 C 섬유를 통해서 역시 척수의 뒷불로 전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용기들, 피부 수용기, 그 다음에 근육에 있는 수용기들을 우리가 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자, 이런 수용기들로 통해서 이제 척수까지 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척수에서부터 대뇌로 올라가는 그런 신경노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당연히 대뇌에서 척수로 내려오는 신경노도 있어요. 자, 먼저 자, 척수에서 올라가는 오름신경노, 즉 감각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로 ascending track이고요. 감각 수용기에서 받아들인 감각을 상위 신경 중추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두 가지 크게 기능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의식적인 중계 경로, 즉 내가 인지를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움직였다, 뭘 잡았다, 바늘이 나를 찔렀다, 차갑다, 뜨뜻하다, 이러한 인지가 가능한 그런 감각을 전달하는 의식적인 중계 경로가 있고요. 무의식적인, 자, 인지를 할 수 없는 감각들,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바로 두 가지, 의식과 무의식적인 그런 중계 경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식적인 중계 경로는 뒷기둥 안쪽 섬유띠로, 그 다음에 척수 시상로 두 가지 오름신경이 있고요. 무의식적인 중계 경로는 척수 소뇌로가 있습니다. 자, 의식적인 중계 경로는 시상을 거쳐서 되는 겉질로, 무의식적인 중계 경로는 시상을 거치지 않고 소뇌로 전달합니다. 따라서 이 무의식적인 중계 경로는 대부분 균형이나 무의식적인 반사, 자, 이런 것들을 어디로? 소뇌로 전달하는 그런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경로는 참고해서 보도록 하고요. 자, 기능을 좀 볼까요? 뒷기둥 안쪽 섬유띠는 식별 촉각, 인지할 수 있는 촉각을 얘기하죠. 의식적인 고유 감각 전달하고요. 척수 시상로는 통증과 온도에 대한 판별, 의식할 수 있는 거. 척수 소뇌는 무의식적인 고유 감각, 반사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근긴장도 이런 것들의 정보를 소뇌로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 뒷기둥 안쪽 섬유띠로. 자, 뒷기둥을 통해서 쭉 가다가 우리가 숨내에 있는 안쪽 섬유띠라는 게 있어요. 숨내에. 이 섬유띠에서 교차를 해서 반대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걸 합해서 뒷기둥 안쪽 섬유띠로라고 합니다. 그림 보시다시피 자, 쭉 척수의 뒤쪽으로 가서 올라가요. 그래서 뒷기둥이고 숨내 부분의 안쪽 섬유띠에 가서 교차를 해서 반대로 올라가요. 그래서 뒷기둥 안쪽 섬유띠로라고 하고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뒤섬유단 신경노. 척수 뒤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뒤섬유단 신경노라고 합니다. 자, 어떤 감각이냐? 촉각, 구별되는 접촉 진동각을 얘기하고 신체의 움직임에 대한 고유 감각에 대한 경로들을 전달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두 개의 다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발이 모여서 이제 기둥이 되는 건데요. 자, 안쪽에 있는 다발과 바깥쪽에 있는 다발로 구성이 되어서 올라갑니다. 안쪽에 있는 다발을 널판 다발이라 하고, 얘네들은 다리에 이러한 감각들, 움직임, 촉각 이런 것들이 안쪽에 있는 널판 다발로 가서 위로 올라가고요. 체간이나 팔에 있는 위와 같은 감각들은 쇠기 다발로 가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따라서 얘네들의 경로를 보면, 자, 감각 수용기 시작하겠지 당연히요. 촉각, 많이 쓰는 소체에서 고유감각, 금방추, 골지, 힘줄기관, 자, 이런 데서 시작해서 당연히 척수의 뒤쪽, 뒷부리 신경절을 거쳐서 자, 안쪽에 있는 널판 다발, 요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으면 좋겠죠. 뒷부리 신경절을 거쳐서 안쪽에 널판 다발, 바깥쪽에 쐐기 다발을 통해서 어디까지? 숨내에 있는 널판 다발 핵, 숨내에 있는 쐐기 다발 핵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1차 신경세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숨내에서
즉 숨내 널판 다발핵과 세기 다발핵에서 올라가다가 안쪽 섬유띠에서 교차를 한 후 시상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자 시상까지 가고 그 다음에 시상에서 대뇌 겉질로 즉 중심 D이랑 감각을 최종 전달받는 중심 D랑까지 가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요 그림이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책 205쪽 보시면 저게 식별할 수 있는 촉각과 의식적인 고유감과 정보 경로, 즉 뒷기둥 안쪽 섬유띠로가 되겠고요. 저기 보시면 다리에서 오는 거는 안쪽으로 안쪽에 있는 널판 다발로, 그리고 손이나 체간에서 오는 거는 바깥쪽에 있는 쐐기 다발로 해서 이렇게 척수의 뒤쪽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뒷기둥이고 숨내까지 가서 연접을 하게 되죠. 널판 다발 핵과 그 다음에 쐐기 다발 핵 연접을 하고 나서 안쪽 섬유띠를 통해 교차를 해서 이제 반대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 시상을 거쳐서 이제 대뇌 겉질로 가게 되죠. 따라서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뒷기둥 안쪽에 있는 널판, 바깥쪽에 있는 쐐기 통해서 올라가다가 숨내에 널판 다발핵과 쐐기 다발핵과 만나고 바로 안쪽 섬유띠에서 교차를 해서 반대편에 있는 시상핵, 그리고 나서 1차 몸 감각 겉질 중심 D이랑이 되겠네요. 가게 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척수 시상로입니다. 척수에서 시상까지 가는 트랙이죠. 기능은 구별할 수 있는 통증 온도, 그 다음에 좀 약간 거친 촉각. 거친 촉각이란 말은 식별이 조금 어려운 그런 촉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촉각들을 전달합니다.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앞 척수 시상로, 가쪽 척수 시상로. 자, 척수의 앞쪽에서 시상으로, 또 척수의 가쪽에서 시상으로 올라가는 이 두 가지 시상로를 합쳐서 척수 시상로라고 합니다. 앞 척수 시상로는 거친 촉각, 좀 구별이 힘든 거친 촉각을 전달하고, 가쪽 척수 시상로는 통증과 온도각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요게 경로를 다시 보면 말초 수용기에서 촉각, 온각, 압각, 말초 수용기가 있겠죠. 이러한 수용기에서 A의 델타 감각 섬유를 통해서 척수의 뒷부리 신경절로 가고, 뒷부리 신경절로 들어온 이러한 정보가 바로 척수에서 어떻게 교차를 해서 반대쪽으로 갑니다. 척수의 앞맞자 교차, 앞맞 교차. 렉시더 층판의 10번이 됩니다. 10번 중심간 쪽에 앞막 교차를 해서 반대쪽으로 가서 대뇌 겉질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경로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A의 델타를 통해서 이렇게 온각, 촉각 등이 자 하지, 그 다음에 상지 등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바로 교차를 합니다. 그래서 앞막 교차를 거쳐서 반대쪽으로 가서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리고 시상을 거쳐서 역시 1차 몸 감각 겉질 중심 D이랑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척수 손해로, 척수에서 손해까지 가는 경로인데 어떤 기능을 고유 수용기, 무의식적인 고유 수용기 감각이에요. 그리고 척수에 있는 사이신경세포의 활동 정보, 그리고 내림신경로에 대한 정보를 다시 손해로 전달하는 그런 경로입니다. 즉 대먹임이죠. 대먹임과 관련된 그런 오름신경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축삭들과 연결이 되어서 정보들을
손해로 전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유 수용기에는 1A2, 여기 고유 수용기 정보에서는 근육방추의 1A2, 골지 힘주기관의 1B, 그리고 관절 수용기, 자 이런 것들의 고유 수용기 감각들을 전달한다 거고요. 주로 의식할 수 없는 그런 고유 수용 감각들, 즉 뭐죠? 자세 조절, 움직임 조절. 이거는 우리가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사와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의 기능들을 전달하는, 자극을 전달하는 손회로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네요. 뒤척수 손회로와 앞척수 손회로. 자, 뒤로 가는 척수 손회로예요. 따라서 얘네들은 신체 아래 몸통에서 다리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손의 어디? 아래 손의 다리를 통해서 손회로 들어가고요. 다음에 앞척수 손회로는 척수 내에 있는 사이신경세포의 활동, 특히 자 대뇌겉질과 뇌줄기에서 내려오는 운동신호를 감지하는 내적 대먹임, 계획, 자 내려오는 게 계획이죠. 그리고 움직임이 실행된 것, 이 두 가지를 비교 측정한 정보를 다시 위 손의 다리를 통해서 손에까지 전달하는 경로가 앞척수 손회로는 이렇게 고유 수용 감각들을, 특히 무의식적인 고유 수용 감각들을 전달하는데요. 자, 이렇게 두 가지예요. 보니까 앞척수 손회로, 그 다음에 뒤척수 손회로인데요. 앞척수 손회로는 교차를 해서 올라가네요. 뒤척수 손회로는 같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로? 손의 다리 등을 거쳐서 손회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름신경로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세 가지 트랙이 있다. 뒷기둥 안쪽 섬유띠로, 다른 말로 섬유단 신경로, 의식적인 감각이다. 고유수용성 감각, 경촉각, 압각, 진동각. 그리고 촉수시상로는 역시 의식적인 촉각, 압각, 통각인데요. 여기에 의식이란 말은 명확한 구분이 아니에요. 요거는 명확한 구분이지만 약간 불명확한, 등에서 누가 만지기를 만지는데 어느 부위를 만지는지 잘 모르겠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불명확한 촉각, 분별이 좀 어려운 촉각, 또는 거친 촉각이라고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척수 손해로 무의식적인 감각입니다. 주로 고유수용성 감각에서 오는 자세 반사, 움직임 반사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그러한 오름로가 되겠습니다. 자, 영문으로 이렇게 적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병원이나 이렇게 가면 다 이렇게 영문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1학년 때 의학용어 배웠듯이 금방 제가 설명했던 것들 다 나와 있는 단어들이니까 영문으로 좀 한 번 더 정리를 좀 하시고요. 첫 번째가 포스테리오 콜룸 메디알 레미스커스가 뒷기둥 안쪽 섬유띠로가 되겠습니다. 빌로 T6, 그러니까 이 하지를 얘기하고요. 이 하지는 자 뒷기둥로의 안쪽 메디알 파트로 간다 그랬죠. 메디알 파트가 무슨 파트예요? 그죠? 널판 다발이죠. 페스클러스가 널판 다발입니다. 널판. 그리고 above T6 상지를 얘기합니다. 상지와 체간. 자, 상지와 체간의 정보는 가쪽에 있는 쐐기다발, 페스클러스 큐네이터스. 여기는 글래시리스, 죄송합니다. 글래시리스가 널판, 그 다음에 큐네이터스가 쐐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둥로를 통해서 위로 쭉 올라가고요. 최종 도착 타겟은 프라이머리 소마토 센서리 코텍스다. 1차 최선 감각 코텍스, 다른 말로 중심 D랑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교차를 하나요? 예, 교차합니다. 어디서 하나요? 안쪽 섬유띠, 뇌줄기에 있는 안쪽 섬유띠에서 교차를 한다. 펑션 어떤 기능이죠? 분별할 수 있는 촉각, 압각, 진동각, 의식적인 고유감각. 자, 그 다음에 안테로 라테라 트랙인데요.
자, 척수의 앞쪽과 가쪽에서 올라가는 트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가지 트랙이 있는, 5가지가 있는데 우리 책에는 요것만 나오는 거예요. 스피노살라미 트랙, 척수 시상노만 나옵니다. 이 밑에 있는 스피노메센세팔릭, 그 다음에 스피노레티큘라, 스피노버발, 스피노하이포달라미스, 이거는 책에서는 설명되어 있지 않으니까 요거만 합니다. 척수 시상노는 앞쪽으로 가는 게 있고 가쪽으로 가는 게 2가지가 있었죠. 앞쪽에서는 촉각, 앞각, 가쪽에서는 온각, 통각을 전달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어디로? 시상까지 갑니다. 그리고 자, 얘네들은 크로스 교차하나요? 예, 교차합니다. 어디서 하나요? 스파이널 코드 인 안테리얼 화이트 커미주, 즉 척수 단계에서 바로 교차를 한다. 앞막 교차에서 교차를 한다. 자, 어떤 기능인가요? Non-discrimination touch. 좀 분별하기 힘든 그런 촉각들이고, 이걸 거친 촉각, 가벼운 촉각이라고 하고요. 통각, 온도각도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피노세라벨라 트랙, 척수 소뇌로. 척수 소뇌로도 3가지인데, 우리 책은 이제 2가지만 소개를 하니까 2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가는 거, 앞쪽으로 가는 것. 자, 뒤쪽으로 가는 것은 도착점이, 자, 아래 손의 다리를 거쳐서 어디로? 예, 안테리얼 롭, 앞옆과 그 다음에 벌레 구역으로 간다. 손해에. 그리고 교차합니까? 아니, 교차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편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특히 클라크 핵. 자, 이거 우리가 라미나층에서 배웠죠. 라미나층, 촉수의 라미나층에 있는 클라크 핵 층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게 이런 척수 소뇌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가는 게 쭉 올라가서 예, 위 손의 다리를 통해서 손해에 역시 앞옆과 벌레 구역으로 들어갑니다. 교차를 2번 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같은 쪽이 되는 거죠. 교차를 2번 해서 결국 같은 쪽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기능은 자, 무의식적인 고유 감각 기능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